자, 뉴스버스 단독 보도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통신망 메신저를 통해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반박을 했어요. 예. 관련 기사를 보도했던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예. 법무부가 요새 뉴스공장을 잘 보고 있어요. 예. 꼼꼼하게 잘 보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즉시 반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취재한 게 아니어서 이제 뉴스버스에서 직접 이 사안을 취재하신 김태현 기자를 모셨습니다. 자, 우선 취재 경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굉장히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체포동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알았는지, 뭐 그런 수사팀의 세세한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자, 그래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있고. 자, 이게 왜 그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의 레이더에 걸렸냐면, 국회의원 체포신지 보고 양식이 있잖아요. 네. 그 소식이 이렇게 세세하게 적게 돼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법무부 장관들이 나와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보면 뭐 검사 출신이었던 황교안 장관도 그랬고요. 나머지 다른 이제 비검찰 출신인 법무부 장관들도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증거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특이하다, 뭐 이런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그러니까 수사 세부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 네, 그렇죠. 수사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냐? 수사 세부 내용을 보고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지휘해도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 메신저에 접속한다는 제보가 이제 온 거죠. 출발은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그런 세세한 수사 정보를 취득했는가? 네. 누군가 보고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 경로로 혹시 이 내부망 접속, 메신저 사용, 이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발이거든요. 법무부가 해명한 것처럼 저희가 단정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걸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하는, 강조하는 것 중에 그 이프로스의 사직 인사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사직 인사에 올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접속을 했다는 것은 검찰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검사들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사는 어떻게 나왔냐면, 한 장관과 같이 근무한 적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가 여러 차례 메신저 접속 알람이 뜬 걸 봤다. 다른 검사들도 접속 중인 상태인 걸 여러 번 봤다. 이런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메신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이프로스라는 건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추미애 장관, 뭐 조국 전 장관 이제 다 그 검찰 개혁을 주도를 할 때 이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 그 전직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 비판을 올렸던 그 검사들이 썼던 그 게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합 포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사실은 이 이프로스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검찰 구성원들이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쓰는 그 종합 포털이라고 돼 있어요. 검사들끼리 쓰는 거죠, 한마디로. 검찰 구성원, 그러니까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관들도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어제 법무부 해명을 보면 이 검찰 업무를 하는 이제 직원들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검찰 구성원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작년에 검사가 아니죠. 사직을 하고 나왔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되셨고 그리고 검사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명했어요. 또 법무부 측에서는 과거 법무부 장관들도 소통의 목적으로 검찰 내부망을 활용했다.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봐야 돼요. 어떻게 분리하는 겁니까? 이프로스라는 이제 내부 통신망이 있고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한 거는 내부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이 메신저를 지적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내면 이제 지금 수사도 많이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할 때 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먼저 이제 압수수색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이프로스 그 내부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 인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양쪽에서 삭제를 하면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 대화를 했다는 기록만 남지 대화 내용이 남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 내용인지. 예, 그래서 예전에 뭐 라임 술접대 검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고발 사주에서 그 수정관실 검사들도 요 이프로스에서 내부 메신저를 사용해서 한 대화들 삭제하고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컴퓨터를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랑 대화를 했는지 기록만 남고 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가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내부 통신망을 쓸 수 있는 아이디는 제공되는 게 맞는데. 네, 그렇죠. 맞는데 그래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전 장관들도 아이디는 받았는데. 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부 통신망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실시간 메신저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메신저를 이전 장관들이 쓰진 않았나 보죠? 그렇죠. 만약에 이전 장관들이 썼다면 어제 강금실 장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썼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전 장관들에게. 이전 장관들한테 뭐 박범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다 이제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이 메신저를 쓴 일은 없다. 왜냐하면 검사들과 따로 연락할 필요도 없고 오프라인으로 대화를 하면 되는데 메신저를 사용해서 그 대화를 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구나.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주어져요. 법무부 장관에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개별 검사들과 다이렉트로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를 왜 썼느냐. 네. 지금 문제 삼은 것은 그 메신저 접속을 메신저 접속을 문제 삼은 겁니다. 메신저 접속을 그래서 어제 그 법무부의 알람을 뜨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같이 근무연이 있는 분이 얘기해주기도 했고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봤다는 얘기들도 하는 건데 이 내부 메신저에 접속하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접속하는 것이 맞냐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메신저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해명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부팅할 때 이프로스의 자동 로그인해서 알람이 뜨는 것이다. 이거는 이 앞에 이프로스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메신저 접속을 말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 자동 로그인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되면 메신저에도 자동 로그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프로스를 통해서 메신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이프로스를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컴퓨터를 키자마자 이게 이제 바로 접속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설정해야 되죠. 당연히. 이제 눌러서 처음 그럼 최초 법무부의 어떤 그 해명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럼 최초에는 그럼 수동으로 접속했다는 것이냐? 그럼 왜 접속한 거냐?라는 또 이제 왜냐하면 접속해서 메신저 자동 로그인을 설정을 해야 자동 로그인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 설정을 왜 했냐? 네. 지금은 법무부 그 해명이 그냥 장관에 설치된 컴퓨터가 부팅될 때 자동 로그인 됐을 뿐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태현 기자 얘기는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메신저 로그인할 때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거기 메신저를 접속했냐. 장관들은 메신저 안 쓰는데. 이런 질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메신저를 자동 로그인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메신저를 자동 로그인한다는 거는 이제 검찰 내부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물어보셨겠지. 예, 그 메신저를 자주 쓴다는 얘기다. 뭐 그럴 수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예,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많이 썼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많이 쓰는 분들이 그렇게 자동 로그인을 해놓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이제 대화를 하거나 누구랑 파일을 주고받을 때 자동으로 받기라는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동 로그인을 해놓고 자동으로 받기로 해놓으면은 그냥 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예, 그 전달된 내용들이 그냥 자동으로 받아진다. 근데 이게 한동훈 장관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메신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현직 검사라고 하면 출근했을 때 네. 그런 설정을 해두면 자기가 보고받을 내용들 쭉쭉쭉 자동으로 날아와 있겠군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용도로 자동 로그인을 쓰는 것이다. 예, 보통은. 뭐 부장검사 혹은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출근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자동 로그인 그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 밑에 있는 이제 검사들이 그걸 보고 우리 검사장님이 출근하셨구나, 부장검사님 출근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보고를 한다라는 점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통상은 그렇게 쓰는 게 자동 로그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알람을 띄워놓는 이유도 자기 상관이 출근했을 때 혹은 뭐 내가 자료 받을 사람이 출근했을 때 그때 자동으로 자료를 받거나 네. 알아서 주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컴퓨터에다가 부팅만 하면 이 프로스가 저절로 로그인되도록 자동으로 설정돼 있고 그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 통신망엔 들어갈 수 있지만 장관들이 이전에 실시간 메신저를 쓰지 않았다. 이건 취재를 하신 거고. 내부 통신망도 사실은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아이디는 있지만 왜 그러냐면 굳이 이제 여기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신 거죠. 검사들만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이 이프로스 내부에 이제 그 장관들 본인들에 대한 글이 나왔을 때 확인을 했냐 물어보면 그 검찰 업무라는 직원들이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내부 통신망을 쓸 수 있는 아이디가 이전 장관들에게 주어진 건 맞는데 이전 장관들은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내부 통신망을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한 건 아니고 네. 더구나 실시간 메신저는 사용해 본 적도 없다. 그렇죠. 근데 어제 법무부 해명은 이전 장관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취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자동 로그인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검사들의 취재해 본 결과 자동 로그인은 그럴 때 쓰는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보고를 쉽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 정도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어제 법무부가 해명한 것 중에 박상기 장관 그리고 강금실 장관이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간 메신저를 계속 이제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대화하고 양측이 지워버리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프로스의 기능 중에 이제 쪽지 보내기 그리고 뭐 메일 보내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쪽지 보내기나 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이 내용이 이 서버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메신저랑은 아예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과 또는 내부 통신망 자체 이걸 섞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김태현 기자가 문제 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개별 검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를 사용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수단을 통해서 국회에서 직접 보고받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세부 수사 내용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장관이 수사 세부 내용을 이렇게 보고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루트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해명에는 뭐 소감 부처가 그렇게 보고를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검사들끼리 있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검사 한동훈 장관에게 뭐 세세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인 계통으로 이제 보고가 올라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근데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이 메신저를 이렇게 로그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우리 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검사들에게 보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예, 한동훈 장관이 이걸로 딱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고발되는 거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네. 근데 법무부는
A를 지적했는데 B와 C로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메신저를 문제 삼았더니 이메일과 거기 그 네트워크 자체에 접속할 수는 있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한 거예요. 그렇고 이제 이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이 이프로스 아이디를 갖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해명이 나왔는데 그것도 저희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해명 나온 내용들 보면은 거의 다 저희 기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법무부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법무부에서도 이 검사들이 이 이프로스를 법무부에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법무부를 향해서 김태현 기자로부터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동 로그인 할 겁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그래서 질문이죠. 네. 메신저 계속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안 쓴다고 해놓고 쓰게 되면 이제 지금 취재한 대상들이 아니 계속 로그인 뜨는데 알람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질문은 그거네요. 그렇죠. 계속 네. 쓰실 건가요? 그럼 자동 로그인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라고 이제 본인이 그걸 여쭤보는 사용하지 거죠. 않는다고 하면 네. 자동 로그인 풀고 이제 메신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취지로 답변했으니까. 네. 자, 이거 재밌네요. 그럼 법무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 네.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로그인 풀고 그 메신저 접속 안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네. 그게 핵심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네. 뉴스버스의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